일주일에 제일 즐거운 시간입니다. 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말. 그중 최고의 말을 뽑는 시간, 상근 장원 급제 시간입니다.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비유의 달인 MC 장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직도 입이 안 붙으시네요. 아, 그러니까요. 좀 빨리 가고 싶어요. 전주 갈수록 더 안 붙는 것 같은데. 코너명이요. 아, 그냥 차라리 말 이러는 게 낫지 않을까. 말 어딘가 코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근 장원 급제. 네. 우리 정상근 기자 모르는 청취자 없고 MC 장원 모르는 청취자가 없다라고 대한민국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꼭 앞세운 이런 걸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두 분에 대한 이 전폭적인 신뢰하에서 제목을 한번 바꿔볼까. 그 유명한 연예인분들이 토크쇼 맡아도 자기 이름 붙이는 게 뭐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많이 모를 겁니다, 저희는.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저희 이름은 잘 모를 가능성이 네네. 높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이름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장원 급제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후보. 저는 쇼 안 합니다. 먼저 음성 들어보시죠. 분양은 못했지만 사과드리고 참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다행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쇼 안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마음을 계속 가져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거 뭐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후보 어제 광주에 가서 한 말이네요. 어제 어떤 상황에서 나온 얘기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윤석열 후보가 지난달 19일이었죠. 이 당원 협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전두환 씨가 이 쿠데타 그리고 5.18만 빼면 그 정도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판이 있었는데 이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또 그 이후에 이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또 그런 사진을 올려서 사과. 네,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경선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고 그 윤석열 후보는 경선이 끝나면 호남을 이제 찾아야겠다, 광주 분들을 찾아뵙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갔습니다. 네, 어제 갔고 이제 5.18 그 민주묘역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 가긴 갔습니다만 그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내부에 이제 그 5.18 그 어머님 그 유족분들 그리고 5월 어머니회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있었죠. 유족들.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청년들이 그 들어오는 걸 반대를 해서 뭐 거긴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그 사과를 하고 또 준비한 사과문을 또 낭독을 했습니다. 사과가 계속 반복되는데 사실 참 그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렇지 돌이켜 보면 참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발언도 그렇고 특히 사과를 인스타그램에 3번을 연속해서 올렸어요. 나 고집 있어? 이걸 보여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이 돌잔치에서 사과를 집었다고. 네, 뭐 윤석열 후보가 뭐 사과를 좋아한다 그런 식으로 쓰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인도 사과 이 달아놨죠 화분에다. 그러니까 개사과가 하나가 있었던 게 아니라 돌사과, 나무에 달린 사과. 마지막으로 개사과, 사과 시리즈를 3일간 연속으로 한 장씩 올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또 사실 표현에 또 문제가 있었거든요. 뭐 유감스럽다, 송구하다 이렇게 몇 번 표현을 바꾸고 난 다음에 또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좀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때 개사과가 올라올 때까지 사과하지는 않으셨어요. 사과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으셨어요. 오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본인의 발언 취지는 그것이 아닌데 왜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논란이 이어지자 그때 이제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방문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뭐 쇼 안 합니다. 쇼 아닙니까? 했더니 쇼 안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였고. 자, 근데 정치 쇼 하지 마라 이러면서 야 쇼라도 해라. 왜 성의가 이렇게 없어? 또 이렇게 이중적인 요구가 있어요. 정치는 쇼 비즈니스다라는 말은 강준만 교수 책 제목으로도 유명한데요. 윤석열 후보 이번 일정이 다 퍼포먼스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들이 있나요? 네. 어제 광주에 이어 오늘 오전에는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했고요. 오후에는 김해 봉화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했습니다. 이 광주 방문도 이 중도 확장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는 이 중도층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행보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두환 발언이 아니더라도 이 호남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어떤 후보가 당선됐더라도 가장 먼저 호남을 찾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도 뭐 해석의 여지는 분명히 있겠지만
정치인의 모든 행보가 사실 쇼라고 또 비난받을 수도 있거든요. 비판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이후의 행보를 통해서 이후의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는가를 증명하는 게 사실 정치인의 일인데 그냥 딱 쇼를 난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좀 섣부른 표현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쇼하고 있네와 쇼라도 해. 네.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정치인의 퍼포먼스예요. 그렇죠. 사실은 알고 예. 보면. 자, 사실 어제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요. 손팻말 욕하지 맙시다. 계란 던지지 맙시다. 자작극에 말려들지 마십시다. 이런 거였어요. 물리적 충돌은 없었나요? 그래서? 네, 뭐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광주에 내려가면 뭐 이렇게 계란을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부 좀 돌았었는데 그런데 뭐 그런 일 없었고요. 또 광주 시민분들이 뭐 이제 욕하지 말자, 뭐 계란 네. 던지지 말자 또 이렇게 서로 또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고 또 이영석 광주시장도 뭐 이 광주분들이 아마 그렇게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좀 굉장히 그 상처를 받고 또 마음이 좀 안 좋으셨기 때문에 이제 항의는 당연히 이제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항의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가 뭐 안에 민주묘역 안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어쨌든 뭐 물리적인 폭력이라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방명록 얘기가 오늘까지 이어졌어요. 네. 그 내용이 민주화 인권의 5월 정신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두고 똑바로 세운다는 뜻의 반드시냐 아니면 꼭 세우겠다는 뜻의 반드시냐 이걸 가지고도 또 설왕설래가 있었고요. 사실 이 표현 자체가 좀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 5.18 5월 광주 정신이라는 게 보통 계승한다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왜냐하면 80년 광주에 이미 광주 정신은 세워졌습니다. 그 정신을 이제 보통은 정치인들은 계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성 사실- 발전시키겠습니다. 네, 이런 그렇게 거 얘기하죠. 근데 세우겠다라는 거는 뭔가 반드시 세우겠다라는 건 뭔가 삐뚤어져 있는 건가 그럼 지금은? 지금은 누워 있나? 잘못되어 있는 건가? 잘못되어 있는 걸 교정하겠다는 뜻인가?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방명록 논란이 예전에도 있었죠.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지평선. 관련해서 이 지평을 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지평선을 여셨습니다 이렇게 네. 써놔가지고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게 방명록은 항상 네. 그 언론의 관심을 받고 국민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이준석 대표 당대표 됐을 때는 초딩 글씨체냐 이런 게 다 네네. 관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맞네요.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제 습니다를 읍니다. 읍니다 네. 써서 그거는 논란이 뭐 됐었죠. 예전에 저도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우리도 읍니다로 배웠잖아요. 근데 네. 중간에 마침법이 바뀌어서 씁니다 됐거든요. 네.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셨던 거지. 그때. 자, 이런 말들이 있었고요. 자, 다음 후보는 말말말이 아니라 술술술이네요. 네. 썩은 술, 덜 익은 술, 잘 숙성된 술. 음성 들어볼까요? 타당 후보를 뭐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건 사실 조심스러운데 예. 좀 술에 비유한다면 예. 이 어떤 후보는 이제 익은 줄 알았는데 이제 썩은 술이고 어떤 후보는 익은 줄 알았는데 아직 덜 익은 술이라고 봅니다. 예. 예, 저는 이제 거기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는 저는 지난 10년 동안 잘 숙성된 술이다 이렇게 네.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이거 어디서 네. 나온 말입니까? 이 국민의당 선거대책 총괄본부장인 이태규 의원이 이제 9일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다른 대선 후보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질문에 어떤 후보는 익은 줄 알았는데 썩은 술이고 어떤 후보는 덜 익은 술이다. 거기에 비해 안철수 후보는 10년 동안 잘 숙성된 술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풀이를 좀 해보면 이재명 후보를 썩은 술,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덜 익은 술이라고 비유를 한 것이죠. 자, 이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 논란이 많은 반면 윤 후보는 화통하다라면서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건 이후 상생의 정치나 타협의 정치를 할 때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이거 평가하기도 뭐 했습니다. 밑자락 하나 쫙 깔아였네.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죠. 윤 후보에 대해서는. 네. 우리 안철수 후보 잘 익은 술 맞나요? 글쎄요. 보통은 이제 술인지 물인지 분간이 잘 안 된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죠. 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강철수로 바뀌겠다 하면서 누굽니까 이렇게 네. 바뀌었잖아요. 예. 네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예, 근데 이게 잘 익은 술이면 일단 술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야 좋은 술이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좋아하는 술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비호감도가 또 가장 높은 후보가 안철수 후보라서 10년간 국민들이 걸은 술 아닌가? 죄송합니다.
아니 뭐 어쨌든 머리 간에 아픈 술. 먹고 나면 머리 아픈 술. 숙취 심한 술. 항상 다른 술과 섞는 폭탄주용 술, 네. 단일화 이 술과 저 술 계속 절묘한데요, 요거? 계속 섞으려고 했던 술 아닌가요? 이게 칵테일용. 네, 칵테일용. 하지만 한 번도 칵테일이 제대로 된 적은 없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익은 술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 안철수 후보 나오면 이준석 후보와의 이 설전. 네.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와, 이 좀 뭐 굉장히 수위가 높습니다. 네, 뭐 이준석 대표가 좀 이게 뭐 그 솔직담백한 화법을 구사하긴 하는데 특히 네.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네, 좀 자신감을 표현하시죠. 안 잘 알이다 본인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렇죠. 안철수를 잘 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죠. 안철수 대표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기엔 이제 조롱에 가까운 것 네. 같은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는데 네네. 이제 얼마 전에도 이게 YTN 라디오에 이준석 대표가 출연을 해서 네. 근데 안철수 대표가 뭐 단일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특유의 합법으로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고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도 이제 안철수 대표의 특유의 합법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거꾸로 읽으면 된다. 네. 안철수 후보도 가만히 지지 않았어요 보니까. 네. 저희가 통합이나 뭐 이런 건 전혀 언급한 적도 없는데 이 대표가 우리는 선제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라면서 본인 감정을 못 이겨서 자꾸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북치기 박치기. 네. 젊은 대표가 그렇게 하는 모습이 보기 안 좋다라고 이제 애둘러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어서 제1야당 대표가 할 일이 뭔지를 좀 제대로 인식하고 잘했으면 좋겠다. 제1야당의 대표면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이거 영화 대사죠.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굉장히 무서운 대사입니다. 네, 그렇죠. 네. 사실 이게 이제 저격 전에 했던 네. 대사였거든요. 이게 실제 그랬다는 건데 김재규 씨가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하기 전에 네. 그런 얘기를 각하 했다고 하죠.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하고서 네. 총으로 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패러디를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표현을 비슷하게 쓰셨어요. 이런 조언을 좀 해주고 싶다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예, 말들이 점점 뭐 각종 비유가 난무하는데 이거 비유법 잘 써야 됩니다. 네. 지금 망한 비유법이 좀 있어가지고 네네. 운전자 논란. 네, 맞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었는데요. 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그 음주운전 그 전력 관련돼서 질문이 좀 나왔었는데, 네. 이 얘기를 하다가 그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 운전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전에 초보 운전, 음주운전 얘기가 음주운전이다라고 계속 비판을 하니까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네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윤석열 후보보다 낫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그런데 좀 음주운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의식들이 있잖아요. 인식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부적절한 비유였다. 좀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그렇고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보고 또 국내용 법조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이게 너무 많다. 네, 비유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한 방에 딱 들어야지. 그러니까 국내용 법조인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복잡한 걸 쉽게 이해시키려고 비유법을 쓰는 건데 비유법을 듣고 더 고민을 해야 되니까 적절치 못한 비유법이라고 좀 보여지네요. 예. 네. 이전에 누군가 그거를 썼던 적은 있습니다. 네. 통계를 쭉 뽑아놨는데 사법고시생 대통령 후보가 득표한 득표율 네. 90%가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시 합격자의 네. 대통령 선거 득표율 뭐 이런 거 해보면 네.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뭐 노무현 이회창 네. 그때는 95% 97% 그래요. 네, 네. 그랬죠. 뭐 그런 정도로 두 후보 간의 경쟁이었어요. 예. 그때는.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안철수 후보가 좀 그 본인이 가장 뭐 낫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뭐냐면은 그 내가 대선 후보들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당혹스러운 얘기였는데, 네. 네, 저희가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잘 교육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굳이 네네. 이제 미국에 가서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건데, 네.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경험이 있다, 뭐 그런 말씀을 좀 강조하시려고 했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네. 좀 적절치 않은 말이지 않았나. 선거 기간 내내 마라톤한 당 대표도 유일하십니다. 네. 근데 뭐 이게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 것만 자랑하신 게 아니라 뭐 유럽에서도 본인이 연구를 해봤고 일본과 중국의 지사를 둬서 사업도 해봤고 그래서 글로벌 감각이 있고 그리고 또 유일하게 군대를 다녀서 국군 통수권자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국민들 마음에 닿을 만한 말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 이게 나는 군대를 갔다 왔다라는 얘기가 물론 예. 이제 뭐 군 문제가 본인이나 자식들의 군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지만 유일하게 군에 갔다 왔다 그러면은 장애로 인해서 군에 갔지 못했던 사람들 네. 뭐 딱히 이재명 후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장애 등으로 인해서 네. 군에 가지 못했던 사람 그다음에 여성이기 때문에 또 군대를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네네. 이건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입니다. 조심하셔야 될 말이에요. 해외에서 예. 공부 안 하고 해외에서 근무 안 해보고 사업을 크게 글로벌하게 해보지 않은 사람은 과연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인가 이런 반문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그런 자격을 갖췄던 대통령 이미 한번 겪어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네. 자, 세 번째 후보 눈 동그랗게 뜨고 말한다. 손준성 검사의 변호인 그 박사의 변호사가 네네. 인용한 공수처 수사관의 말이네요. 네, 인권위 진정을 냈습니다. 손준성 검사 측에서 인권위 네. 진정을 냈는데 네. 이 공수처 수사를 받는데 이 공수처 수사관들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발언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고 또 공격적으로 나온다. 쓸데없는데 힘 낭비하지 마라. 좀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공수처에서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네, 본인이 굉장히 좀 수사 압박을 중에. 느꼈다. 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수처 수사관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인권의 침해를 압박을 느꼈다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네네. 그게 아니라 공수처 수사관들이 손준성 씨에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한다라고 협박을 너 왜 눈 동그랗게 뜨고 얘기해? 막 이렇게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손준성 검사가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아 그게 인권 침해다.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변론으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수사정보정책관이면은요 네. 검찰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직이거든요. 예. 그 말씀 그분이 해주시더라고요. 눈 동그랗게 뜨고 말하고 계세요? 왜 그러세요? 네. 이러면은 본인은 공포감을 느껴서 인권을 침해당했다 이런 얘기네. 네, 그렇죠. 좀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이해가 잘 안 사실 가죠. 현직 검사니까 직접 또 수사도 하는 수사 주체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건 본인이 맡은 사건이나 뭐 이런 지금은 뭐 수사 검사는 아니지만 네.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도 그런 거를 좀 인지하고 있을 테니까 수사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웠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네네. 근데 본인은 이런 말을 들었고 인권 침해를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 본인 주장은 그러하니까 이제 좀 더 이후에 이제 상황을 지켜보긴 해야겠죠. 근데 일반적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이 손준성 검사의 사진을 검색하면 보실 수가 있는데 눈이 정말 동그랗게 맞아요. 안경도 동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공수처에서 눈이 참 동그라시네요. 네. 이랬다는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검찰이든 뭐 공수처든 뭐 네. 어디 뭐 눈 동그랗게 뜨고 말하냐 이런 식의 이제 수사는 이제 지양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검찰 수사에 이렇게 많이 참관도 가고 참여도 하고 하는데 네. 요즘은 이렇게 못해요. 변호사도 옆에 있고 이렇게 네네. 이렇게 인권 침해적인 방식으로 수사하는 거는 굉장히 드문 경우 아예 없다고 네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최근에 그래서 인권 침해적인 수사 방식 이런 거 나오는 거는 대체로 죄수들, 투옥돼 있는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주 부른다거나 해서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경우는 있어도 네. 너의 눈 동그랗게 떠! 이런 건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공수처 검사가 손준성 검사에게 너 왜 눈 동그랗게 떠! 이렇게 했다? 모르겠습니다. 뭐 실제 그랬다면 네. 인권위원회에서도 뭐 조사를 하신다니까 네. 결과가 조사 나올 결과를 때를 좀 봐야겠죠. 지켜봐야 되겠죠. 네. 예. 자, 오늘 네. 세 가지입니다. 윤석열, 저는 쇼 안 합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썩은 술, 덜 익은 술, 숙성된 술. 박사의 변호사, 눈 동그랗게 뜨고 말한다. 자, 항상 MC 장원 먼저 네.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정상근 기자부터 선정을 저부터요? 해주시죠.
네. 이거 막상막한데. 네. 좀 막상막한데 저는 이제 사진을 실제로 보고 봤기 때문에 눈동그란 눈동그란 우리 손준성 검사님. 네. 네. 다음에. 예. 저는 그렇다면은 약간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좀 담아서 사실 저희 말말말에 가장 자주 출연하시는 분이 홍준표 의원하고 안철수 대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홍준표 의원이 이제 자주 등장하시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오롯이 혼자 나오셨습니다. 안철수 네. 대표만. 그래서 좀 응원 드리는 차원에서 안철수 대표와 좀 관련된 이야기였던 썩은 술, 덜 익은 술, 잘 숙성된 술 여기 한 표 드리겠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님 네. 응원 드리고요. 저는 눈 동그랗게 뜹니다. 도저히 네, 좀 상상이 잘 안 가서 네. 그럼 네모나게 뜨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네. 답변을 해주시라라는 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 장어는 눈 동그랗게 뜨고 말한다. 이걸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MC 장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